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 수입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권고안이 내려졌어요. 채소과일식에 대해서 중요성들은 우리 구독자들이 많이 알아요. 많이 이제 제 책만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읽으셔라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게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거 요리를 어떻게 해야 먹냐,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 전자기파는 유해성이 익히 많이 아셨는데 이거 채소과일 여기다 해도 되냐, 아니면은 에어프라이기는 어떠냐, 그렇게들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같습니다. 고온에서 조리를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가 23년 뭐 2월이나 3월 정도 될 텐데 23년 1월에 미국에 엄청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요 그렇게 많이 안 퍼졌어요. 바로 가스레인지. 미국 정부 산하 기관에 소비자 이렇게 환경 뭐 윤리, 우리나라 치면 소비자 단체 같은 게 있는데 아예 정부 산하 기관으로 있단 말이에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 수입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권고안이 내려졌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가스레인지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입조차 못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뉴스가 지금 안 퍼졌던 이유는 딱 하나 같아. 난리 나거든요. 우리나라도 다 LNG, LPG 써서 원래 가스레인지도 몸에 안 좋다 그래서 그 나온 게 대체된 게 전기레인지거든요. 인덕션이나 하이브리드인데 가스레인지는 보통 뭐 온도가 기본 800도에서 뭐 1300도, 140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인덕션이나 하이브리드는 그거보다 낮아요. 뭐 800도 정도. 근데 이 가스레인지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산화질소랑. 그러니까 요리를 많이 하면서 결국 이것 때문에 폐암에 걸렸구나, 여성들이. 그 기전이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폐암은 둘째 치고 이 일산화탄소가 수치상으로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0. 뭐 아무튼 5%도 안 되는 이 정도만 공기 중에 있어도 우리 인간 죽습니다. 그러면 그 몇 프로도 안 되는 게 그렇게 치명적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만큼 치명적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뭐 헤모글로빈이 달라붙게 만들어 가지고 호흡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치명적인 게 밝혀져서 전 국민 어떻게 보면 이것부터 막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알려드려야 되는 사항이긴 해요. 따뜻하게 할 건데 70~80% 쓰실걸요. 아무리 전기레인지, 하이브리드, 인덕션 쓰신다고 하셔도. 그래서 이거는 아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가스레인지를 쓰실 때는 환풍기를 트는 습관 들이시고 환기하셔야 되고, 인덕션 하이브리드 쓰셔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고온은 똑같거든요. 후라이팬이 200에서 300도까지는 똑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 기름 제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보카도든 뭐든. 식용유는 나쁜 건 알겠어. 식용유 아직도 온 식당에서 쓰잖아요. 근데 그 상술로 식용유는 이제 안 좋아. 그러니까 뭐 써? 올리브 오일 써. 아보카도 오일 써. 그리고 좋은 기름이다 막 팔아. 그럼 그거 갖다가 똑같이 기름 막 프라이팬에 두른단 말이에요. 달걀 후라이 해먹는다고. 발연점에 속지 마시란 얘기예요. 발연점에. 이미 그 전부터 이미 분자 구조는 다 바뀌어요. 제가 오죽하면 42도부터 효모는 다 없어지니까. 근데 이게 익혀 먹거나 데쳐 먹어도 되는 건 100도씨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 이상 안 끓잖아요. 그러면 야채든 채소든 100도씨 넘게끔 고온하지 말라는 거고, 고기 직화구이 태워 먹는 게 1급 발암물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 불 때문이고. 그럼 에어프라이기도 답이 나왔죠. 쓰시더라도 120에서 150도 이상을 안 넘어가야 돼.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감자는 절대 튀겨 드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전자레인지는 데워 드시는 용도 외에는, 전자레인지도요 장시간 뭐 5분 이상 막 돌리면요 막 타요. 그럼 이미 그거는 발암물질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 하나 더, 전자레인지는 전자기파가 그거는 유해하다라는 거는 인정해요. 유해성이 막 이게 직접적인 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전자기파가 우리가 지금 인체에 뭐 하다못해 송전탑도 그렇고 암을 유발시킨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유해하는지가 명확하게 안 나왔다 뿐이지.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참 안타까운 게요, 그 유리면에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뭐가 돼 있어요. 그게 철로 만든 이유가, 전자기파는 철을 이런 걸 투과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신기해서 기다리잖아요. 그 손잡이 부분에서 전자기파가 거기로 이렇게 삐져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절대 앞에 놔두시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 돌아갈 때는. 그래서 반드시 전자레인지는 급하게 데워 드시는 용도. 실은 고구마가 몸에 좋아서 많이 드시는데 고구마 전자레인지 돌리면 15분이면 되거든요. 밤 고구마처럼 돼요. 그래서 먹을만 해요. 저도 오늘 촬영 올라올 때 항상 고구마랑 사과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여왕님께서 준비해 주시는데 컨디션 좋아서 시간 있을 때는 삶아준단 말이에요. 삶아서 주면 40분 정도는 시간을 들여. 그러면 뭐 준비하는 시간이 대략 1시간 걸려요. 수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더 맛있죠. 근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상추를 제가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물 분자를 기본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따뜻하게 만드는 거라서 수분이 다 빠져요. 고구마만 비교해 보셔도 삶아서 먹은 게 훨씬 더 수분이 많고 흡수도 잘 되고 당연히 영양분도 더 높겠죠. 전자레인지 돌리면 퍽퍽해요. 왠지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스레인지는 저는 여유가 되시면 반드시 전기레인지, 인덕션 하이브리드로 일단 바꾸셔야 된다. 두 번째, 전기레인지는 그럼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 뭐 때문에? 발연점이 넘어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그거는 내가 마신다. 그래서 환풍기를 반드시 트셔야 된다. 세 번째, 전자레인지 급할 때만 써라. 데워 드실 때. 그리고 전자기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 마지막 에어프라이기는 120에서 150도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지 180도, 200도 넘으면 똑같아요. 모든 원리가. 커피 제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고온, 고열에서 오랫동안 태우거나 열을 가하면 그건 고스란히 내가 발암물질을 내가 먹는 거고, 가스레인지는 특히나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 금지까지 가고 있다. 미리 대비하셔라. 이거 반드시 내년 정도에 큰 뉴스로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상 지금 이걸 대비하느라고 대대적으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산업이 지금 가스레인지 산업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개인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식당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이 결국에는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걸 항상 명심하신다면 하나씩 준비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환경으로 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페인트 70평생 하셨는데 발암물질 안 걸렸다. 왜냐면 페인트도 유독물질이잖아요. 그리고 뭐 한평생 주방장으로 사셨지만 뭐 건강하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지 않고 즐겁게 일하시면요, 몸이 이겨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먹거리부터 채소까지 중심하고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불안 공포보다는 인생 언제든 한평생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난 그래도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어, 이렇게 좀 마음 가지시면서 이런 건강이나 생활관의 정보들이 오면 조금 유해한 것들은 이제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유라는 말을 많이 써요.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다 라는 저희 예방원 캐치플레이즈부터 해서, 그래서 치료는 단순히 이 증상을 치료해서 그 불편한 것들을 없애는 거고, 치유는 왜 그 불편한 증상이 왔는지를 알고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많은 만성질환 중 대표적인 게 고혈압, 고지혈증, 이제 콜레스테롤이죠. 그 다음이 당뇨,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즉 비만에 의해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뇌졸중, 뭐 뇌경색부터 해서 심근경색, 뭐 협심증, 심장질환에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약을 미리 먹으면 그게 예방이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하고 제약회사가 돈을 퍼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낮춰지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고혈압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그 근본 원인, 즉 기름진 음식, 피를 탁하게 하는 동맥경화를 갖고 오는 것은 결국엔 동물성 식품이거든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고온에서 굽고 튀기고 뭐 구워 먹고, 그리고 원래 없었던, 우리 인류가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화학 첨가제들, 튀김에서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들, 고온에서 180도 이상 되면 이 시스 구조로 돼 있는 게 트랜스 구조로 바뀌어서 해서 우리가 이걸 그냥 트랜스 지방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를 오죽 저기 몸에 안 좋으면은 식품 성분표에다가 기재를 하긴 했잖아요. 트랜스 지방 함량을. 근데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치료는 고혈압 약, 순간 써야 될 땐 약은 써야죠. 당뇨든 수치가 너무 높으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치가 안정이 되면 다시 근본적으로 내가 야식을 많이 먹어서, 아니면 잠을 잘 못 자서, 아니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괴로움이 많아서, 이러한 것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식생활 습관이 무너졌다는 건 폭식을 한다든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야식을 먹는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하는 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내가 괴로우니까 음식에 당 중독이 되는 거고, 술로 그걸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인간관계나 내 생활 전반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지.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 거는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뭐 설거지든 청소든 뭐 특별히 중노동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살아있는 에너지는 전혀 안 오고 가공식품에만 와서 독소 배출만 하게 바쁜데, 독소가 계속 쌓이니까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이런 건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병원 가서 검사하고, 그나마 검사해서 이상이 뭐 안 나오면 더 나아요. 근데 요새는 없는 진단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그 약 먹어도 안 좋아져요. 그 뭐 평생 40-50년 동안 약 먹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치료보다는 치유의 개념. 근데 이 치유도 뭐 비타민, 메가도스 고함량 맞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 치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당연히 몸에 들어오는 것부터 자연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을 중심으로 바꾸고, 뭐 내 취미생활도 등산을 가서 자연과 일부부가 돼서, 제가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항상 권하는 게 맨발로 흙길을 꼭 걸어라. 우리 몸은 거대한 수력발전소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히면서 얘네들이 자기 짝을 못 찾으면 막 뺏어 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 암세포가 막 퍼져요. 근데 이 불필요한 거를 뭐 활성산소라고도 하지만 이 정전기를 흘려내려 보내주는 방법이 흙길을 밟는 거예요. 자연 가서 풍욕하고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는 먹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줄 때 우리 몸은 자연 치유 능력, 저는 그거를 림프 시스템까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던 거고요. 치료와 치유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건 병원에서는 치유라는 말을 안 씁니다. 치료만 하다가 내 돈 다 들이고 내 건강 나빠지고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치유로 과감히 내가 근본 원인을 찾아서 뭐라도 방향 설정만 이렇게 하셔도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요. 그래서 한 번쯤 꼭 치료와 치유에 대한 개념, 공부는 책을 좀 찾아서 보셔야 돼요. 유튜브만 계속 보셔갖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치유로 가면 몸도 마음도 다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